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가 리포트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직설법이죠? 네, 앞으로도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의 리포트 리뷰가 너무나 기대되는데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준비했죠? 네, 제가 좋아하는 리포트 첫 번째 뚜껑은 바로 네. SK 이노베이션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전부터 벌써 전지를 의심했다라는 KB증권의 보고서고요. 목표 주가 22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 의심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한데요. 오늘장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7만 5천 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KB증권이 미국의 증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실적 턴 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전기차 수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그래프로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사실 시장에서 워낙 그 전기차 수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새삼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이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잠식시킬 만한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테슬라도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수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 당연히 전기차용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러한 와중에 인베스터데이에서 비용 절감을 시사하며 최근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호재성 소식을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 사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바로 국내 업계 최초로 SK온이 인터베리터에서 LFP 배터리. 네, 배터리에서 이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유의미했던 건 바로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이러한 시제품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일단 최근이 아니죠. 이 국내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큰 NCM 배터리를 위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LFP 배터리 장점이 더욱더 부각이 된 게 이 NCM 대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고요. 또 화재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가장 큰 점을 시사했던 건 이 지난해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반면 이 국내 업체에서 크게 생산을 하고 있었던 NCM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 그리고 테슬라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함으로써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기대감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 정리한 부분들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요. 이 기존 계약 조정을 통해 수익성 조기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6년에 미국 포드를 시작으로 200조 원 이상 수주 잔고를 부유해서 장기 수익성에 대한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또한 SK 이노베이션의 또 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석유 정유 사업. 오늘도 사실 국제유가가 이 사우디 원유 가격 인상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정유 강세 지속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까지 확보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서 이번 올해는 턴 어라운드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유가 부분 관련해서 그 관련한 영업이익의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는데 적자는 이어지겠지만 그 적자의 폭이 올해 좀 줄어들 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앞에서 다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망입니다. 이 정유 사업 부분은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둔화를 예상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3%의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앞서 짚었던 호재성 소식을 전한 자회사 SK온의 매출이었습니다. SK온의 매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을 보이며 이러한 적자에 대한 축소를 예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왔고요. 또한 향후 증설이 고성장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IRA, 그 세액 혜택까지 누린다면 턴 어라운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SK이노베이션 확인해봤고요. 다른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에 사실 SK이노베이션은 같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회사인 SK온바를 못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장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밟고 있는 좀 아쉬운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와의 그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높진 않은데 뭐 이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0%. 근데 최근에 뭐 2차 전지 붙었다면 하루에도 30% 오르는 종목들이 속출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좀 제한적인 증권가의 뷰 안에서 향후 바닥권의 주가가 탈출할 수 있는지 그게 또 언제가 될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뚜껑 열어볼 텐데요. 네.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의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참 호재적 소식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중국 첫 FcRn 신약의 등장을 예고했다라며 목표 주가 2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과 함께 오늘 주가의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오늘장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19,49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장 시세를 내고 있는 주인공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동사의 신약 H11621이 이 중국 최초로 성공적인 MG,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인 임상 결과로 이제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BLA라고 하는데요. 혁신 치료제 지정입니다. 이 허가 신청 예정 중인데 이 허가 신청이 중요한 이유, 바로 중국 최초이자 유일의 이 항FcRn 피하 주사 제형,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등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하 주사 제형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허가 심사 기간은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내년 1분기 중에 허가 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정치가 나왔고 이러한 중국에서의 시판 허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시판 허가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겠죠.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확장성도 다음 그래프 통해서 볼 텐데요.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치료제에 대한 수요를 방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증 근무력증, MZ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일단 진단 환자 수에 대한 추이부터 보면 미국에서만 6.5만 명이고 중국에서는 이 중증 근무력증 진단 환자 수가 무려 20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중국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 전망과 함께 힘입어 중국에서 이러한 치료제가 허가만 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사의 SC 제형은 중국 시장 선점 그리고 로열티 극대화 기대가 타 경쟁사 대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MG라고 불리는 중증 근무력증 관련해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도 사실 시달리고 있는 안구건조증 관련해서도 3상 관련한 내용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그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감으로 안구건조증에 대한 치료제를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안구건조증 3상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요. 관련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중국에서 이 각막 치료제라고 합니다. 각막 전체 지표 개선이 불충분해서 사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오히려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HL036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이 미국에서 각막 중앙 손상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임상 3상 결과를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3상까지 성공을 한다면 동사의 가치, 실적은 더불어서 본격적인 재평가 구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올바이오파마의 두 가지 라인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쭉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올바이오파마 10% 넘게 급등하고 있지만 다른 바이오주들도 그러하듯이 주가의 움직임은 주가 좀 좁게 보도록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오른 것 같잖아요. 주가 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주시죠.
자,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땡겨다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상승 여력은 여전히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오늘 1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두 가지 라인업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바이오주 가운데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또 어떠한 성과를 시장에 전달하게 될지 그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한올바이오파마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